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의 생활비,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이제 남는 돈을 다 달러로 이제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1,500원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9월에 미국 FOMC에서 파월의 매파적 금리 인하와 이번에 10월 말에 또 열렸던 FOMC에서도 같은 매파적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99를 넘어서 100을 넘어가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달러가 이제 약하다고 하지만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110달러 지수라고 하면 지금 약한 상태는 맞긴 한데 더 약해지지 않고 다시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는 걸 보면 달러가 이제 약세의 전환점에서 좀 벗어났다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달러 인덱스가 110 정점을 찍고 많은 기관들이 달러가 너무 비싸면서 많은 국가들의 이제 연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자산들을 미국에 있는 자산을 팔고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유로화나 엔화나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가 110을 찍었을 때 원달러 환율을 좀 봤는데 1,400원 정도로, 그때 당시에도 환율이 1,400원 넘어갔다고 막 높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불안한 국내 경기와 정치적인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한참 제가 이제 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투화가 42원 정도였어요. 1바트당 원화로 42원이었는데 지금은 1바트당 45원으로 그때부터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원화는 다른 이제 좀 동남아 국가와 대비해서도 계속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67원으로 작년 고점을 거의 뚫고 올라가는 차트상의 움직임이 있고, 국내 10년물 국채금리가 2% 중반까지 내려왔었다가 지금은 어느새 3.3%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많은 외국인이 이제 들어온 채권 자금에서도 달러로 다시 팔고 나가고 있는 셀코리아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정말 그냥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정 환율을 또 보면은 110이라는 달러 지수의 1,400원이었던 과거와 지금 지수가 1,467원이라면 만약에 다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는 지금 시점에서 110을 넘어가는 상황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냥 단순 수치로 10%가 환율이 더 뛰어넘는다는 건데, 계산을 해보면 1,600원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 계산이고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기와 저성장 국면이 확실하다면 더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죠. 그렇게 이 수치가 단순히 환율이 높다는 표현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위협이 쌓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직전에도 환율은 같은 신호를 보였어요. 결국 2,00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잠깐 2,000원을 찍고 바로 안정화되는 것을 보면 일시적이었던 환율 폭등인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계속 달러가 강해졌다는 말은 계속해서 원화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점점 고점을 높이는 지지선이 올라가는 것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1,367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꼈던 안정적인 1,200원대 환율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게 또 수입물가 상승이나 가계 부담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신용도까지 저하시키면서 자본 유출 등의 복합적인 문제의 총합이 나타나고, 단기적인 불안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의 균열을 의미하고요. 솔직히 원화의 신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흔들리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환율이라는 게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가장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거를 또 생각해보면 1,100원에서 1,200원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467원이라는 뜻은 원화의 가치가 불과 몇 년 전보다 약 20에서 25% 이상 하락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2019년 당시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는데 5년 만에 30% 가까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 이게 우리 통화의 구매력과 신뢰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통화가 약세라는 것은 단순히 환전할 때 이제 손해를 본다는 차원이 아니고, 세계 투자자들이 원화를 이제 안 갖고 싶어하고 덜 신뢰하는 거죠. 한국 경제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외국 자본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되고 금리 변동이나 채권 시장의 불안 등으로 연결됩니다.
확실히 지금 국내 채권 시장은 최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은 늘어나는데 이제 채권을 계속 뿌려야 되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WGBI 지수 같은 전 세계 펀드가 우리나라 채권을 그 지수에 편입했음의 망정이지, 그거라도 없었다면 채권 금리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달러 강세의 본질은 한국 경기가 약화되는 것으로 베팅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언론이 달러 강세를 미국 경제가 견조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물론 미국의 금리가 높고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받는 환경이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 자체가 약화되는 겁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중 절반 이상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산업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기술 경쟁에 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출 실적이 둔화되고 무역 수지가 흔들린다면, 그게 또 무역 흑자 대신 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가면 해외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고 달러 공급이 줄면 자연히 환율은 오르겠죠. 즉 지금의 1467원은 단순한 미국 때문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 저하를 또 반영하는 결과고, 환율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곧바로 또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은 원자재나 이제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는 자원 의존도가 이제 높은 나라여서 달러가 더 강해지면 같은 양의 원유나 곡물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또 생산비를 밀어 올리겠죠.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가격을, 즉 주거비를 넣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착시일 뿐이고,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활 물가나 특히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은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비 부담이 커지고, 가게 입장에서는 실제 소득이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소비 위축과 기업 매출 감소와 그리고 경기 침체나 이제 세수가 또 감소되면서 국가의 부채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달러가 급등하는 시장에서 금리를 못 내리는 한은의 입장은 원달러 환율이 더 급등하는 게 무서운 것도 있어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더 가파르게 해주고 달러를 시중에 푸는 이제 채권을 연준에서 매입해주는 QE, 즉 양적 완화가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연준 인사들이 그러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는 것이 그나마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 면에서는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글로벌 침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죠. 이쪽으로 가도 망하고 저쪽으로 가도 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이 유리하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처럼 수출이 잘 되는 시기에 기업들은 돈을 엄청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높을수록 달러로 받는 수출 대금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한국은 그나마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시나리오에서 연간 600억 달러 정도의 순수익을 본다고 하는데, 거기서 200억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냥 미국에서 관세를 안 때리고 환율이 낮은 거나 그게 이제 그겁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수혜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문제는 원자재와 부품 수입 비용도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또 마이너스 요인인데, 특히 반도체나 석유나 이제 자동차 산업은 수입 원자재 비중이 매우 높죠. 결국은 매출이 늘어도 원가가 더 많이 올라서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로 바뀝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수요가 둔화된 상황에서 환율 효과로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은 제한적이고, 이익이 또 줄면 투자도 줄겠죠. 그 결과 산업 경쟁력이 더 약해집니다. 환율 상승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호재도 이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좀먹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지금 보유한 한국 자산의 가치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스마트머니들은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원화는 더 약해지고 환율은 더 오릅니다. 이게 바로 환율 상승의 연쇄적인 안 좋은 어떤 결과예요. 외국 자본이 떠나면 국내 유동성이 줄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국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환율 급등과 그 높은 레벨에서의 지속은 이제 국제 신평사에서 부정적 신호를 또 작용하게 되는데, 3대 신평사라고 하는 S&P나 무디스나 피치 같은 이런 기관들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 불안정한다고 판단되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이것은 정부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도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걸 보면 이제 한국은 뭐라고 신용 등급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요.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신용 등급 하락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한국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97년의 외환위기 당시에도 환율 급등이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붕괴를 촉발시켰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유사한 징후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징후 중에는 이런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정말 고민하지 않고 달러 자산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았고, 다들 어려운 시기에 성투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